요거를 갔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올 3등급 이하로 뜰 것 같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를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위층이거나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중위권, 하위권의 경우에는 요걸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 편성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각 학교별로 시간만 충분하다면 하나하나 이제 편성표를 보면서 수학 말고도 뭐 영어나 같이 다 보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수학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은 보통의 일반적인 수학 진도표는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는 큰 틀에서는 이제 서초구에 있는 세화여고를 제외하고는 공통원, 공통투만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는 보통 대수만 하고, 2학년 2학기 돼서 이제 미적분안과 기하를 하고, 3학년 1학기 가면 이제 미적분 2 혹은 학통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있죠. 말하자면 요거를 조금 땡겨서 하는, 많이 땡기면은 여기에 있는 세화여고처럼 아예 땡깁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공통 1학년 1학기 이미 1학년 과정 다 떼버리고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하는 대수나 학통까지 미리 하는 이제 이렇게까지 땡기는 학교도 있지만 그건 좀 심한 경우고, 그 외에 또 상당수의 학교는 여기 보면 2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씩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꽤 부담을 주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수학에서 2학년 1학기 때 두 과목을 하는 이런 체제라는 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8에서는 정시로가 될 경우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이렇게 두 과목씩 있을 때 본인의 어떤 그 내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기하야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과목이 확통해야 당연히 하겠지만요. 이게 수능에 준비만 한다고 한다. 미적분투를 던지는 학생도 많이 나올 텐데, 이 경우 이렇게 땡기는다면 잘 생각할 판단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재연을 할 때 이 수학의 진도표가 되게 중요한데, 세화여고처럼 미리 하는 학교 되게 부담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잘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렇게 대수학통을 한다 할 때 대수기하를 하는 이런 학교들은 요거 꽤 많이 있죠, 그죠? 이런 학교들은 부담스러운 학교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반대로 2학년 1학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미적분투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분모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과 학생들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이과 학생의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여고나 흔히 말하는 센 학교들의 경우에 부담은 스럽지만 분모가 커진, 어차피 이과반도 많은 학교고 본인의 이과로 진로를 택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아주 극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위권이나 이럴 때 공대나 이런 쪽에 겨냥을 할 때 서류적 요소를 갖추기에는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려야만 이제 학생들의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수학과 이제 영어도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이 서초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놓고 봤을 때 극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9등급자에서 안정적으로 내신을 나오는 학교를 선호하고 지금도 여전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의 변화가 올해 4월 달에 나오면 지역의사제에 해당되는 학교거나 지역 균형을 통해서 뽑는 그런 의대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은 뭐 여전히 이제 내신 안정적으로 받는 학교가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 학교들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변화되는 추세는 내신이 중요한 건 맞지만 과거보다는 좀 약화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를 놓고 본다면 의대 이제 지역에 있는 의대를 제외하고 상위권, 과거보다 이제 상대평가 과목이 많아졌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전형을 통해서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이제 내신이 반영되는 게 부담이긴 하지만 아예 그냥 내신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학생이 정시에서도 도전도 가능한 이제 이런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받은 내신은 뭐 바꿀 수 없는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받은 서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재수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1차적으로 선택할 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내신을 받는, 아예 이제 막 중하위권 막 올 3등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학교는 가면 안 됩니다. 요거를 갔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올 3등급 이하로 뜰 것 같다. 지금 현재 객관적인 수준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위층이거나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중위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하위권의 경우에는 요걸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강남 서초에 있는 꽤 많은 요거들은 아무래도 내신이 부담스럽죠. 중위권과 하위권의 경우에는 공학을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공학 중에서도 중대 부고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공학도 인원수가 적다는 점을 잘 고려를 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극상위권이 의대를 놓고 볼 때는 올해 4월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극상위권이 아닌 최상위권, 극상이 바로 밑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여학생의 경우 요거를 가는 거를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학으로 갔을 때 서류적 요소를 잘 갖추지 않으면 내신 조건은 갖추었는데 서류적 요소가 그 많은 것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요거 중에 어느 요거를 갈 것이냐, 아니 전사고를 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 주로 이제 이과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올 1등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어느 학교를 가도 올 1등급 받기는 쉽지 않죠, 그죠?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가서 서류적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아까 말하는 특히 분모가 커지는 이과의 경우 중요한 수학에서 이런 학교를 고르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선처럼 아예 내신이 어렵다고 일부 과목에서, 숙명처럼 아주 경쟁이 막 치열한 경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잘 판단해야겠지만, 경기 요거든, 서문 요거든, 송파 쪽에서의 경우에는 요즘에 잠실 요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정신 요거, 그죠? 이런 학교들 요거는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수시 체계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교들을 가는 것은 극상위를 제외하고, 극상위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극상위권의 경우에는 의학계열도 지원하지만 서울대 뭐 아니면 스카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학생군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본인이 갈 만한 요거, 그러니까 본인이 1, 2등급을, 올 1등급을 목표로 하다가 보면 서류적 요소를 못 갖출 수가 있겠죠. 아니면 수능 준비가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2등급 1부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1이 좀 많은 그런 형태로 학교를 고르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극상위권과 최상위, 그 다음에 중상위의 경우에는 요거는 고려 대상이면서 올리 의대인 경우만 이제 올해 4월 달에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은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공학을 가는 게,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의 학생들의 국한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것은 광역단위 자사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학교를 찾기 힘들 때, 괜찮은 학교를 찾기 힘들 때, 아까 우리가 여고하고 공학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안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강남 서초에 있는 이제 일반고들이 좋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특히 뭐 휘문고 같은 경우가 2년 연속 미달이 되고 이런 걸 보고 이 시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죠? 남고든 여고든 공학이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좋은 학교인데, 특별하게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 국제고 아니면 과학고처럼 과목별 특이성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내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일단은 매년 특이한 학교로 아예 딱 분류되진 않겠으나 학교 어떤 서류적 요소를 잘 갖추는 데는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 자사고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상위권 일반고, 돈을 많이 내고 다니는 상위권 일반고, 주변에 있으면 이제 그런 일반고를 가는 거지만 거리상의 문제나 추첨의 문제나 강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시험을 보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 준비를 하면 그 학교를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 자사고를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좋은 학교라면 고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3학년 때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거 3학년 때는 몇 개 남지 않았으니까 1, 2학년 때는 아직은 뭐 광역단 자사고를 신경 안 쓸 테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되고요. 생기부에서 이런 요소를 챙기면 되겠습니다. 1, 2학년 때 안 좋을 때. 그리고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봉사활동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단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까지는 안 하겠지만 봉사활동을 이제 한동안 폄하하고, 그러니까 학교 밖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교내 봉사활동은 큰 의미는 없고요. 여전히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 의미가 있고 자소 쓸 때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큰 부담을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으면 자소 쓸 때 굉장히 유리하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이런 걸 다니는 것은 꽤 괜찮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특성을 알고 싶으면 학교 알림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알림이 가면서 제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정보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 학교 알림이 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가봤는데 몇 개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4월, 5월 달 돼야 이제 대부분의 중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거는 5월 넘어가서 봐야 되고요. 작년 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연도를 항상 바꾸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볼 거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연도로 딱 바꾸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뜹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중학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인원수, 중간, 기말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편성표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의 성취평가표. 옛날 거로 보면 고등학교는 이제 표준편차가 사라졌지만 예전 거에는 표준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의 어떤 실력, 물론 매년 좀 달라지긴 하겠으나 대략적인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모여 있는지까지 표준편차가 이제 조금 적으면 뭐 외대부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5 이하거든요. 표준편차가. 그다음에 보통 전사고가 10 이하고 그죠? 광역단 자사고가 이제 15 이하고 좀 괜찮은 일반고가 15에서 20 사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이제 20을 넘어가는 이제 이런 거로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요런 학업 성취상에 가 보면 고등학교 볼 때 볼 수가 있고요. 과목별 어떤 평균 점수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면접의 경우에도 면접은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게 효율적인 겁니다. 사실은 미리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갖추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더 앞서서 출발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출발선에 들어가야 되죠. 중간에 잔다거나 마지막에 논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앞서서 출발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면접에 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NS가 물론 이제 저희 다 재원생일 텐데 그 재원생은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죠. 예. 비재원생의 경우에도 저희 KNS만의 이런 것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자소서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저희가 1월, 3월 저희 수업을 했고 4월에는 중간고사라서 1대1로는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이제 그 연휴 때 하고 주말해서 자소서 지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저희 뭐 학원이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자소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탐구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반이라고 해서 학생의 지금 준비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반이 있으니까 아마 4월 달에 되면서 이 설명회 또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딱 1시간을 했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